여러분 순열을 아시잖아요? 고1 때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 최근은 아니지만 범위도 있었기 때문에 순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중복순열도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순열이 뭐였냐면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 있게 배열한다, 뭐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중복 없이 뽑았던 거 또 뽑고 이러지 않고 그 중에 R개를 선택해서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순열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거는 조합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었어요. 그 선택한 거를 다시 뽑아내서 일렬로 배열하면 이게 순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NCR이라는 조합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여러분이 모르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에서 그 뽑아낸 R개를 다시 일렬로 배열한다. R 팩토리얼이죠. 걔를 곱한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NPR이었었어요. 그래서 조합을 계산할 때는 NPR을 R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복순열이라는 말은 원래 중복하지 않았던 일반 순열에다가 이 중복의 개념을 X가 아니고 동그라미로 바꾼 겁니다.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중복순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열에서는 이런 약속이 있었죠. 이 R이 M보다는 작거나 같았어야 되죠.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5명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10번을 뽑아? 사람이 5명인데 어떻게 10명을 뽑아? 말이 안 되잖아요. 중복할 수 없기 때문에 뽑아낸 인원수가 최대한 전체 인원수와 같거나 아니면 걔보다 작았어야 되는데 이제 중복이 되면 이제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중복이면 R이 M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고 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5명 중에 10명을 뽑아 일렬로 배열한다. 그럼 한 번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다 보면 무한히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복순열의 개념입니다. 그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밑에 얘가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1, 2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의 숫자를 택할 때 이게 중복 허락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세 번 뽑아요? 중복이 허락되니까 세 개의 숫자를 연속해서 뽑아도 되더라. 그 세 자리를 택하여라는 것은 조합의 개념인데 그 뽑아낸 세 자리를 자연수 개수,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자연수는 앞뒤 배열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럼 총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라는 건데 네가 만들 숫자는 세 자리예요.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들 생각이에요. 근데 숫자는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가 오겠죠. 그게 두 가지예요. 근데 얘도 1 아니면 2가 오겠죠.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두 가지예요. 얘도 두 가지. 근데 사실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결국은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고배법칙이나 합의법칙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죠. 뽑아낸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모두 발생하거나 순서 있게 배열을 해야 될 때는 고배법칙이 계산되는 거고 얘랑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 하나 뽑으면 나머지 하나는 선택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덧셈, 합의 규칙이 성립하죠. 얘는 100자리, 10자리, 1자리 모두 다 숫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고배 개념이죠. 2가 3번 곱해진다. 2의 세제곱. 물론 정답은 8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아까 본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에서 중복 허락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에서 중복 허락하여 세 개를 선택하여 그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러면 중복순열이 돼요. 그럼 계산은 서로 다른 2가 3번 곱해진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중복순열이라 말하며 서로 다른 2가 반복적으로 3번 곱해지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건 이제 수학적 기호로 만든 거죠. 그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요. 서로 다른 숫자 두 개를 일렬로 중복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2 하고 여기다 뭐 쓰냐면 이 기호를 써요. 약간 우리가 예전에 3.14 이 파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이거 대문자, 얘는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2파이 3이라고 읽어요. 2파이 3. 계산은요? 이게 중복순열의 기호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얘가 미시되고 얘가 지수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계산법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자에서 중복을 해서 세 자리 만드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인 걸 알았는데 이게 답이 8인 걸 알았는데 굳이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굳이 또 2파이 3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알았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호니까 기호를 보는 방식이라든지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뿐이고 경우의 수는 그 계산이 얼마입니까가 중요한 거지 그 표기가 뭐입니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표기를 모르면 우리가 문제 출제했을 때 못 알아볼 거 아니야. 간단히 줄여 써야 될 때 아니면 핵심적인 개념으로 식을 간단히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이 표기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뿐이지 문제 읽었는데 이 표기는 안 생각나고 이게 바로 생각이 났어. 그럼 바로 쓰시면 돼요. 굳이 표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m-pi r이라고 부르고 걔를 n의 r제곱이라 쓰는데 이제 간혹 이제 여기서는 좀 괜찮은데 이제 뒤에 중복 조합 가면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서로 다른 n개 그다음에 r개를 선택해서 그들을 일렬로 중복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 n-pi r 계산은 n의 r제곱인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문제 읽다 보면 가끔 파이 앞에 가는 숫자 있죠. 얘가 문제 읽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숫자를 파이 앞에 써야 되는 건지 이 수를 파이 뒤에 써야 되는지 누구를 앞에 쓰고 누구를 뒤에 써야 될지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는 가끔보다 좀 더 헷갈립니다. 좀 더 자주 가만히 있어. 누구를 앞으로 보내야 되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차피 숫자는 두 개밖에 없을 거거든요. 앞 아니면 뒤. 그 앞을 기억하세요. 앞에 누굴 채워놓을지 고민하는데 보통 앞에 들어가는 이 수는 문제 읽었을 때 자리가 고정되는 것들 있죠. 자리가 고정되는 것들. 위 같은 경우도 여기 얘 같은 경우도 숫자 1, 2 100자리, 10자리, 1자리 답을 쓸 때 이게 2파이 3이었잖아요. 이 2는 겨우 이 숫자라는 얘기거든. 누가 고정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고정이 됩니까? 그러면 자리가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숫자가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 이게 좀 설명하다 보면 고정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쉽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얘처럼 자릿수 문제는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고정? 숫자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100자리, 10자리, 1자리 자리가 딱 고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숫자를 갖다 끼는 거니까 왠지 고정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것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정은 언제 많이 쓰냐면 원과 위치가 고정됐을 때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우체통이 3개 있어요. 이렇게. 그림 못 그려서. 이게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이 있어요. 편지 5개가 있어요. 이 편지 5개를 이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되 단 한 우체통에 여러 개가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안 들어간 우체통이 있어도 돼. 그럼 이럴 때는 이게 흔히 말하는 중복순열이거든요. 이게 답이 3파이 5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편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이 우편 보내야 되거든? 너 어느 우체통에 들어갈래? 그러면 나 A 아니면 B 아니면 C 우체통에 들어갈래. 3가지예요.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죠. 모두 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고배 개념이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이런 경우는 편지가 고정되는 게 아니고 우체통이 땅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체통이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우체통 개수를 갖다 쓰시고
움직이는 편지 개수를 그 뒤에 갖다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자릿수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고정의 개념을 쓰면 헷갈리거든. 이럴 때는 너무 하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것, 중복되는 수 걔를 파이 앞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딱 들어맞아요. 자리, 숫자 1, 2, 그 다음에 자리 3개. 이 두 개를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여기다 갖다 낄 거거든요. 그럼 누가 중복이 됩니까? 물어보면 자릿수가 중복되진 않잖아요. 100자리가 여러 번 나오거나 10자리가 여러 번 나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100자리 1개, 10자리 1개, 1자리 1개요. 자릿수는 중복되지 않는데 숫자가 중복이 되죠. 여기 1 들어가도 되고, 이게 1 들어가도 되고, 이게 1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복되는 숫자 2개, 그 다음에 자릿수 3개, 2, 파이, 3 이렇게 성립 판단이죠. 그래서 앞뒤 자리 찾기 어려울 때는 뭐 고정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숫자. 사실은 중복기를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데 가끔은 이런 것도 사실 뭐 우체통 같은 거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중복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한글이 오묘하다 보니까 누가 중복되는 거지? 편지가 중복되는 건가? 우체통이 중복되는 건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꽂혀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복으로 해석하기 편한 문제가 나오면 중복으로 처리하셔서 앞에 있는 숫자 그다 쓰시면 되고 이건 중복보다는 딱 그 땅에 고정되어 있는 개념, 고정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 싶으면 그때는 고정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고정과 중복, 그걸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이 앞에 누가 들어갈 건지를 잘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네. 자, 이제 필수해야 될 문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이 5명 있어요. A, B, C, D, E 5명 있다고 칩시다. 학급은 이제 3개 반, 1반, 2반, 3반이 있어요. 이 5명을 이 3개 학급에 배정, 갖다 꽂아 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를 물어보는데 위에 보신 것처럼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 아예 반 자체에 누가 안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중복 허락 몇 개 선택 일렬로 배열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우리가 보통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죠. 그럼 중복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중복은 지금 문제에서 중복이 본 것처럼 배정되지 않은 반도 있다는 얘기는 한 반에 여러분 어쨌든 사람도 5명이에요. 반은 3개밖에 없고 최소한 한 반에는 2명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중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냐 안 하냐? 이것도 일렬로 배열하겠죠. 그러면 A가 1반 가고 B가 2반 가는 것과 A가 2반 가고 B가 1반 가는 건 다른 케이스니까 앞뒤 순서 바꾸면 달라지니까 이것도 일렬로 배열해요. 그럼 중복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이니까 기호로 쓰자면 파이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거를 파이로 썼는데 숫자가 2개 종류니까 5파이 3인지 3파이 5인지 이걸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됐니? 어떤 게 맞을까요? 서로 다른 5명 학생 중에 중복학에서 3개 반을 선택하여 그 3개 반의 학생을 일렬로 배열한다. 맞는 것 같잖아? 이게 한글의 오묘함이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도 다시 서로 다른 5명 학생을 중복 허락해서 3개 반을 선택을 해. 그래서 그 선택된 3개 반에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해. 맞는 말 같아. 근데 이걸 또 말을 바꿔서 서로 다른 3개 반에 중복 허락해서 5명의 학생을 선택한 다음에 그 5명을 그 반에다가 일렬로 배열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 솔직히 말하면 한글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파이 앞과 파이 뒤가 그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고정의 개념 아니면 중복의 개념. 이건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고정 개념. 사람이 고정돼 있어? 반이 고정돼 있어? 반이 고정돼 있잖아.
반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고정이 앞으로 가는 거죠. 서로 다른 3개 반에, 그럼 저절로 나머지는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얘기죠. 중복 허락해서 5명의 학생을 그 3개 반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게 맞는 답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한 중복되는 경우. 중복이요? 사람이 중복될 수는 없어. A가 분신해? A, 또다시 A, 또다시 A. 이럴 수는 없잖아. 사람이 중복되는 게 아니고 반이 중복되는 거죠. 반이 어떻게 중복돼요? A한테 물어봐요. 너 어느 반 갈래? 나 1반. 너 B 어디 갈래? 나 1반. C, 나 1반. 반이 중복되잖아. 사람이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중복된다면 1반에 있는 사람 A, 2반에 있는 사람 A, 3반에 있는 사람 A. 이게 말이 되냐고. A는 한 명인데 어떻게 3반에 같이 있어? 귀신이야? 그럴 수 없으니까 중복되는 개념을 본다면 이건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복으로 봐도 되고 고정의 개념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반에 중복 허락해서 5명을 반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중복 순열. 정답은 3의 5제곱 243. 그렇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2번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 3명의 선거인이 1명 후보에게 각각 기명은 자기 이름 쓰는 겁니다. 무기명은 누군지 모르게 투표하는 거예요. 기명은 난 누굴 찍겠어요 라고 쓰는 게 기명이고, 무기명은 이름 쓰지 않고 누군지 모르는, 그냥 누가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투표. 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그런 거죠. 서로 다른 중복을 허락하냐 안 하냐, 다음 몇 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걔를 일렬로 배열할 거냐 말 거냐, 이 개념인데 지금은 종류가 2종류죠. 후보 2명, 선거인 3명. 또 투표하는데 후보가 2명 있어. 뽑을 사람은 선거인 3명이에요. 근데 뽑을 때 우리가 만약 A 후보를 뽑았어. 그럼 A 후보는 다시 못 뽑아? 아니잖아. 또 뽑아도 되잖아. 중복이 되네. 중복이 허락이 되네. 중복은 했고, 그 다음 예를 들어 1번 사람이 A를 찍고 2번 사람이 B를 찍은 것과 1번이 B를 찍고 2번이 A를 찍은 거는 기명,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케이스가 돼요. 그럼 얘도 일렬로 배열한다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얘네들은 성립했네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야. 그럼 역시나 답이 2개겠죠. 2파이 3이냐 아니면 3파이 2냐. 2파이 3이면 서로 다른 2명의 후보에 중복 허락해서 3명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 각각 투표하겠다. 이게 맞는 표현이면 2파이 3이 답이고, 3파이가 답이면 서로 다른 3명의 선거인단이 중복 허락해서 2명의 후보를 선택하여 그것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아까 말했잖아. 한글로 표현하면 앞에 말도 맞고 뒷말도 맞고 약간 애매해요. 근데 사실 국어도 잘하면 이것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거긴 한데 약간 애매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국어가 애매해요. 뭐가 맞습니까? 할 때 헷갈리면 아까 말한 파이 앞에 있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혹은 잘 모르겠으면 중복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누가 고정한다는 좀 애매해. 굳이 설명하면 설명할 수는 있지만 후보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죠. 너 누구 찍을래? 그러면 나 A한테. 너 누구 찍을래? 나 A한테. 너 누구 찍을래? 나 B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거고 후보인이 그러니까 선거인이 움직이는 거고 후보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헷갈리면 아까 말한 중복이 되는 걸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A가, 그러니까 후보인이 중복되느냐 아니면 선거인이 중복되느냐. 왜 생각했는데 선거인은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복될 리가 없어요. 투표가 한 건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 번 찍어? 근데 후보들은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죠. 후보는 내가 받은 표가 1번한테, 2번한테, 3번한테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이
후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얘기예요. 2명의 후보한테 중복 하락해서 3명을 일렬로 배열해서 놓는 케이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2파이 3, 2의 세제곱, 8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실까요? 자, OX로 답하는 6개 문항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개수를 구합니다. 6개 문항이 있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4번, 5번, 6번까지 6개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OX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지선다. 맞냐 틀리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개념별로 이런 거겠죠? 뭐 너무 이렇게 틀에 얽매이려고 하지 마시고 1번 문제 선택할 때 2번 문제를 답 쓸 때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O 아니면 X죠. 2가지예요. 계속 2가지겠죠. 2의 6제곱. 네, 64. 개념으로는 2파이 6 이렇게 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OX가 중복이 되죠? 문항이 중복되지는 않잖아요. 1번 문제 나오고 2번 문제 또 나오고 1번 또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결국은 OX가 중복되는 거니까 각 문항마다 O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X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4-는 답이 얼마인가요? 128. 응? 128. 128 동의하세요? 해봅시다. 응? 25? 자, 답이 전혀 다르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명 학생 A, B, C, D가 각각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수업 중에서 이렇다 보면 되겠네요. 그냥 중국어 반이 있는 거죠. 중반, 일반, 푸반, 독반, 스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A, B, C, D 4명이 각각 수업 하나씩을 선택을 해요. 근데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선택하기로 했어요.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죠? 2가지겠죠. 근데 나머지가 문제인데? 그럼 B, C, D는요? 그냥 아무거나. 초중에 아무거나. 그러니까 A가 중국어권을 선택했어. 그럼 B가 중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죠. B, C, D는 A와 관계없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느낌상 B한테 물어보는 거죠. B 너 반 뭐 들을래? 그러면 나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스페인어 중에 아무거나 하나? 5가지. C는 5가지. D는 5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게 개념적으로 2 곱하기 5 파이 3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네. 중복순열이네. 왜 중복순열이었냐면 다른 친구가 선택한 반을 내가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중복이 허락된다는 뜻이고 A는 2가지 중에 하나인 거니까 당연한데 B, C, D를 선택할 때는 서로 다른 5개 반 중에 중복 허락해서 3명의 학생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게 반이 바뀌면 서로 다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중복순열이 된다. A가 중국 선택해서 B, C, D에서 중국 선택하시는 거예요? A가 중국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순열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인 거고 그리고 보니까 개념이 반이 고정돼 있고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죠. 반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개념을 본다면 그러니까 중복순열이 됐구나. 정답은 2 곱하기 125? 그럼 얼마인가요? 250? 이렇게 된다라는 거. 문자를 중복 허락해서 6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적어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여사건이겠죠.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된다. 6개의 문자를 선택해. 그럼 적어도 A가 한 번 나오려면 하나 나온 경우 2번, 3번, 4번, 5번, 6번 모두 A가 나오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을 빼는 거죠. 6건. 여기서 6건은 6개의 문자를 택할 때 A가 적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의 반대는 모두 A가 없는 케이스겠죠. 그럼 모두 A가 없다는 뜻은 B, C만 가지고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러네? 근데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알파 메소드로 배열하다 보면 이건 당연히 자리가 중요하겠지. 일렬 배열인데 중복하네? 보나마나 중복순열이구나. 그럼 남은 건 문자 3개 선택하는 게 6개. 그러면 3파이 6이냐? 아니면 6파이 3이냐? 이것만 남았네요.
누가 중복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자가 중복이 되는 거죠. 횟수가 중복되지는 않잖아. 한 번, 그럼 두 번은 언제 뽑아? 문자가 중복되는 거죠. 1회 A, 2회 A, 3회 A, 문자가 중복되는 거니까 위에 게 맞는 표현이에요. 3파이 6 마이너스 남은 건 이제 A 빼고 BC만 가지고 6번을 중복해서 뽑아내는 거니까 이건 2파이 6이겠죠. 당연히. BC만 가지고 6번을 중복해서 문자를 뽑아내는 거니까. 이건 동령 아니다. 그치? 3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을 처리하시면 정답이 돼요. 이거 계산 여러분 하시고. 그럼 당연히 4-4분도 안 했겠네? 자,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 깃발은 두 개. 깃발을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개수. 한 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두 개의 걸 동시에 올리진 않는데요.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니까 한 번,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신호의 수는 두 가지겠죠? 빨간색 들었을 때 신호, 아니면 파란색 들었을 때 신호. 두 번은 같이 안 된다며. 두 개는 동시에 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 한 번일 때는 두 가지. 그럼 두 번일 때는 2 곱하기 2죠. 첫 번에 들을 때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두 번째도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2의 제곱. 세 번째 들을 때는 세 번 든다면, 내가 손을 세 번 들어서 신호를 만든다면 빨간색만 세 번 해도 되고, 아니면 빨간색 두 번, 파란색 한 번 해도 되고. 됐지?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빨간색 한 번, 파란색 두 번인데 이것도 이거랑 빨간색 두 번과 파란색 한 번은 다른 케이스죠. 그죠? 숫자 배열은 서로 바뀌어도 다른 배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틀려. 빨간색 한 번 하고 파란색 두 번 드는 것도, 잠깐만.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두 번이잖아? 이렇게 들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들어도 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근데 신호가 같은 신호야? 다 다른 신호야. 보는 사람은 빨간색 제일 먼저 들었어. 그 다음 파란색 두 번. 이거랑 밑에 있는 건 다르잖아요. 순서 있게 배열하겠다는 뜻이에요. 순열이구나. 중복하는데 순열이니까 중복 순열. 근데 처음에 들을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두 번째도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아, 이렇구나. 6번까지. 그럼 답은 2의 답 쓸 때는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 다 더하시면 정답. 근데 개념적으로 이거죠. 2파이 1 플러스 2파이 2 플러스 2파이 3 플러스 2파이 4 2파이 5 2파이 6. 그렇죠. 횟수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깃발이 중복되는 거예요. 빨간색 여러 번, 파란색 여러 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깃발 두 개, 횟수 5번인가요? 5번이네요. 6번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가 되겠더라. 6번이 아니고 5번이요? 5번. 이렇게. 이걸 다 더하시면 정답. 왜 더하죠? 한 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 들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드는 동시에 두 번 들 수는 없잖아. 이건 동시에 개념이 아니니까 합의 법칙이겠죠. 자, 다음. 자, 자연수 만드는 건데, 자, 이걸 이용해서, 중복 허락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시오. 중복을 허락하죠? 자연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것만 봐도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이네요. 네 자리를 만듭니다.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 근데 1000자리 올 수 있는 숫자는 4개. 0은 못 오잖아요. 1, 2, 3, 4 중에 하나 오겠죠. 곱하기 나머지 3개를 처리할 때 그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중복 순열이 성립해요. 그럼 자릿수가 중복이 돼, 숫자가 중복이 돼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중복되는 겁니다. 자릿수가 중복되지 않잖아요. 100자리, 100자리, 100자리. 그럼 100자리만 계속 써? 10자리, 1자리 안 쓰고? 숫자가 중복되는 거죠.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다른 5개 숫자를 중복 허락해서 3개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저걸 곱하시면 정답. 4는 왜 곱해요?
4는 여기 맨 앞에 1000자리 경우의 수예요. 0이 못 오니까 얘는 따로 계산한 거예요. 그 뒤에는 3자리만 숫자 5개를 가지고 3자리 채워넣는 경우의 수.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중복 허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복 순열인데 일일이 따지기 너무 많으니까 3000, 맨 앞에 3 들어오고 그 다음 100자리 2 들어오고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중복하게해서 2자리 채워넣는데 뭐는 안 돼요? 둘 다 00 오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00 오면 3200과 같이 크진 않잖아. 이거 빼고 그 다음은 3300 땡땡 얘는 5파이죠. 빼기를 할 게 없어요. 다 3200보다 크니까 3400 땡땡 얘도 5파이. 그럼 3, 4로 갈 수 있는 거 다, 3으로 갈 수 있는 거 다 했죠. 3, 1은 안 되고, 3, 0이나 3, 1은 안 되고, 3, 2 중에도, 뒷자리 2개 중에 00, 3200, 00 들어오는 경우 빼고 전부 다. 얘는 다 되고, 다 되고. 그럼 3호는 다 했고, 이제 4로 가는 케이스는 뒤 3자리가 뭘 봐도 되네요. 5파이 3. 서로 다른 5개 숫자를 중복하게 해서 3자리에 꽂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다 덧셈하면 정답. 시간 없으니까 계산은 여러분 좀 하도록 하시고, 여기 필수예제 6번 문제, 시간 없어서 푸는 건 집에서 여러분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두 집합 XY 내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이건 전형적인 중복순열이죠. 전형적이에요. 함수는 전형적인 중복순열이에요. 1, 2, 3, 4. 왜? 너무 개념, 아까 말했잖아. 너무 표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개념을 이해하면 돼. 1이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얘도 4개, 얘도 4개. 함수 만들 때 다 같이 찍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상관없으니까. 중복 커리켜도 가능한 거니까 4를 3번 곱한다. 이 얘기는 4의 세제곱. 이걸 굳이 중복 순열 표현으로 쓰면 4파이 3. 그죠? 그리고 보니까 중복되는 거는 공역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역이 중복되는 거죠. 1이 선택된다, 1이 선택된다, 1이 선택된다, 1이 선택된다. 공역이 중복되는 거고 정역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는 공역, 움직이는 건 정역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는 거고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이거는 뭐 했던 거니까요. 1대1 함수는 기본적인 순열이죠. a가 찍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b는 a가 찍은 것 말고 나머지 3가지, c는 a, b가 찍은 거 말고 남은 2가지. 이게 뭐예요? 4p3 순열이 된다. 전형적인 순열은 쉬워. 이것도 봐봐. 내가 문자를 배열할 건데 A가 4개 있고 B가 3개 있어요.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알고 보니 그 중에 중복되는 문자나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같은 것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것들을 배열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 어쨌든 보면 그냥 개체를 보면 총 7개 개체죠. 그럼 1년로 배열하는 거 7개를 모두 다 배열하는 거니까 일단 개념적으로 7팩인 것 같긴 해요. 7개 1년로 배열하는 건. 근데 그 중에 여기는 A 4개가 지금은 전혀 구분이 안 되죠. 뭐 이런 경우 이렇게 7개를 배열했는데 이렇게 썼어. 근데 좀 이따 니네들한테 야 잠깐 눈 감아봐 그러고 나서 내가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꿨어. 그 니네한테 보여줘. 이거 자리 싹 바꾸고 나서 아까랑 똑같니 다르니라고 하면 똑같다 말하겠지. 나는 바꿨다 말하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이나 표기법상 전혀 다름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 A 4개를 총 7개를 배열하는 중에 이 4개를 A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한 번만 세도 될 걸 여러 번 셌기 때문에 중복 발생하니 그만큼의 배열의 경우의 수만큼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4팩만큼 나눠줘야 된다니까. 중복 발생하니까. 그럼 B도 마찬가지죠. B 이 3개가 자리를 막 바꿔요. 이 7팩 안에는 이 B 3개가 막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하고 7팩을 쓴 거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일렬로 배열한다는 개념이니까. 근데 알고 보니 같다 보니 그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횟수가 중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세 개가 1로 배열되는 만큼 나눠준다. 이해됐니?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분자값은 총 문자의 개수 7개. 가도록 밑에 있는 것들은 중복되는 문자의 개수 4개, 3개.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총 n개를 일렬로 배열했는데 그 중에 p개, q개, r개가 중복되면 그것들을 이렇게 팩토리얼 써서 그들이 일렬로 p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p 팩토리얼, q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q 팩토리얼, r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아셨죠? 그러면 A, B, B, C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총 문자는 6개, 6 팩토리얼, 3이 3개, 3 팩토리얼, 2가 2개, 2 팩토리얼. 이상한데? 아까 선생님 분명히 요 밑에 있는 숫자를 P, Q, R을 다 더하면 N이 돼야 되는데 P, Q 얘네들이 도대체 5밖에 안 되고 6은 어디 갔지? 5밖에 안 되는데 왜 6이 나오지? 사실은 C가 있는 거예요. 1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팩은 어차피 1이니까 안 쓰는 것 뿐이죠. 아셨죠? 근데 이거를 어차피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나도 이항 정리할 때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 신기하게도 조합으로도 표현됩니다. 다시 7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 중에 4개, 3개가 똑같은 문자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7개 일렬로 배열하는 이 경우의 수 중에서 4개, 3개만큼 중복이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순열이잖아. 근데 이 순열의 계산법을 조합으로 바꿔도 답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합이니까 C를 쓰겠다는 얘기지? C 앞, C 뒤에 뭘 쓸지를 생각하면 돼. 네, 받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리에 A 4개, B 3개를 배열할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합으로 푸냐면 잘 생각해봐. 7자리에 내가 기준은 B로 잡아봤어. B가 더 적으니까 횟수가. 7자리 중에 B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3개 있을 거예요. 그 3개를 선택해 주면 돼. 아무데나 그러면 여기 B 넣었다고 쳐. 여기 B 넣었다고 쳐. 여기다 B 넣었다고 쳐. 근데 이게 왜 C입니까? 그러면 이게 일렬 배열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 B, B, B 3개를 일렬로 바꿔봐도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럼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은 일렬로 배열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가 아닌 C예요.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위에 있는 같은 걸 포함되는 이 계산법과 7C3은 알고 보면 답 계산이 똑같이 나와요. 아니 B를 배열하는데 A는 아직 배열하지 않았지 않나요, 선생님? 남은 자리가 4자리, 남아있는 문자 전부 다 A. 그럼 남은 자리에 그냥 A만 다 갖다 쓰면 돼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3개만 뽑고 남는 자리에 모두 다 A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은 조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건 나중에 이항 정리할 때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돼요. 어쨌든 지금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계산한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최단거리 가는 경우를 왜 지금은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우리가 비슷한 거 했었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전체를 계산하시고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중학교 때는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1씩 쓰고 여기 숫자 채워놓죠. 1과 1을 더한 2, 3, 4, 5, 6 얘랑 더한 3, 6, 10, 15, 21 이렇게 해서 다 구하잖아 마지막에. 이런 걸 했었는데 고등학생 풀이에서는 이렇게 말고도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이에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계산할 때는 가로로 몇 칸 가야 되냐면 5칸을 가야 돼요. 세로로는 4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네를 적당히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위로, 오른쪽, 위로, 오른쪽 하면 B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배열해보면 순서를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거든. 위로 한 칸 갔어. 오른쪽으로 3칸은 연속적으로 가. 위로 2칸은 연속적으로 가.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래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이 5개. 하나, 둘, 셋, 넷, 위로 4개. 근데 이 배열은 네가 의미대로 막 바꿔놔도 되잖아. 꼭 이 순서로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아까 배운 것처럼 오른쪽 간다는 기호를 내가 A라는 문자로 대체해 쓰기로 했어요.
위로 간다는 거를 B라는 문자로 대체해 쓰기로 했어. 밑에는 얘는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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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A 이렇게 배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몇 개요? 9개. 서로 다른 9개 문자 A 5개, B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중에 A가 3번, A 4번이 A 5번이 중복 발생하고 똑같은 A니까. 그치? 똑같은 A잖아.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B가 4번 중복 발생하는 경우로 보면 되겠구나. 이게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에센스. 저기는 저 문자를, 저 7개 문자를 일렬로 배려하시오. 네. 본질을 파악하라는 뜻이죠. 이 문제에서 이렇게 저 알파벳 주는 이유가 본질을 파악해라! 이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근데 그걸 보니까 7개를 배열하는데, 알파벳이 저 순서 말고 그냥 같은 순서대로 배열해보면 E가 3개, S가 2개, 그 다음 N이 하나, C가 하나, 총 이렇게 7개요. 저 7개를 배열할 때 E가 3개 중복, 그 다음에 S가 2개 중복. NC는 1개씩이라 여기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S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 S가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S를 양 끝에 썼어요. 그럼 그 사이에 5개 문자를 배열하죠. 5개는 누구냐면 E 3개, 그 다음에 N 하나, C 하나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계산해 본다면 총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E가 3개 겹쳤잖아. 얘는 1개씩은 안 써도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 배열할 수 있는데 그럼 양 끝에 있는 셈 S는 어떻게 하죠? S는 문자가 2개밖에 없는데 그 2개를 갖다 놓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예요. 똑같잖아. S, 먼저 있던 S를 앞에 쓰나 뒤에 있는 S를 뒤에 쓰나 바꿔 쓰나 어차피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S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양쪽 끝에 S를 배열한다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3개 이끼리 서로 이웃해. 이를 3개 묶는 걸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묶고, 그 다음 S 2개, N 하나, C 하나. 그럼 이게 이제 한 묶음이 됐죠? 그러면 서로 다른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배열해요. 그 중에 S가 똑같은 게 2개 있죠? 2팩. 이러시면 되겠네요. 4번. 이게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건데, 이거를 뭐라 쓰냐면, 우리 보통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불러요. 책에는 따로 안 써져 있는데, 얘를 이름을 정하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N은 C보다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 몇 칸 앞에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N이 C보다 앞에 끼면 안 돼요. 이런 건 된다는 얘기죠. SS, N, 그 다음에 뭐 E. E가 지금 몇 개 나오죠? 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N이 무조건 C 앞에 가거든요. 근데 N이 여기 있느냐, 아니면 뭐 여기 있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에만 있으면 돼. 그럼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 이거 일리 어떻게 되냐면 C가 맨 뒤에 있을 때를 고려해서 N에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럼 C가 만약 여기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있을 때 또 N이 올 수 있는 위치. 이거 일일이 다 잡기는 너무 귀찮죠. 봐라. 생각을 이렇게 하죠. 생각을 어차피 우리는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N하고 C를 그냥 같은 문자로 넣읍시다. 그럼 E, S, S, E, N을 그냥 뭐 T 같은 걸로 두세요. T. 그 다음에 C, C도 T로 둡시다. N하고 C니까 T. 이렇게 배울 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이렇게 NC가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문자인 것처럼 쓰다 보면 총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되 E가 3개, 그 다음은 S가 2개, T가 2개. 하나, 잠깐만요. 둘, 넷, 7개. S가 3개, E가 2개. 네,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맞아요?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굳이 N하고 C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N이 C보다 앞에 있습니다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거 왜 n하고 c는 분명히 다른 문자인데 왜 이걸 같은 문자로 두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아니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지 않나요? 근데 선생님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는데 그렇게 풀어도 됩니까? 네. 왜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 왜냐하면 일단 내가 풀이를 앞으로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계산해요. 그래서 아까 NC라고 순서가 정해진 걔네 둘을 같은 문자인 것처럼 써. 그 얘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이 배열법은 이게 되겠지. 그럼 대표적으로 이 배열법 안에 S 있고 E 있고 E 있고 S 있고 T 있고 E 있고 T 이런 배열도 있을 거 아니야? 맞니? 이 배열 안에는 이런 배열도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거기서 T 자리 대신에 요 맨 앞에 있는 T 자리 대신에 N 쓰시면 돼요. 맨 끝에 있는 T 자리 대신에 C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N이 C보다 무조건 앞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지?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정해지는 순열법을 따로 배울 필요 없이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을 계산했더니 저렇게 쉽게 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약간 빌려는 거야. 야, 나만 또 계산법 따로 익히려니 귀찮은데 야, 생각해보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네 계산법대로 해보면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랑 경우의 결과는 같더라는 거죠. 그다음 네 계산법 빌려 올게.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의 계산법을 빌려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왜 굳이 N하고 C를 지금처럼 같은 문자로 더 썼어야 되죠? 그러면 계산 편하게 하려고.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냥 계산 편하게 하려고. 만약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이 NC를 둘 다 T라고 배열한 다음에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계산해놓고 그럼 T가 두 개 어딘가에 막 배치되어 있겠죠? 그럼 두 개 T에 분명히 앞에 있는 T가 있을 테고 뒤에 있는 T가 있을 텐데 앞에 있는 T를 지워버리고 N 쓰면 되고 뒤에 있는 T를 지워버리고 C 쓰면 이 문제가 정확히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다음처럼 계산한다라는 거고 이건 좀 여러분 해보실까요? 네. 요건 얼른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수업이 조금 늦어졌네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계산하셔. 아까 말했었죠? 가로 5칸, 세로 4칸. 그래서 총 1번 답은 9팩토리얼을 5칸, 4칸 이렇게 5팩, 4팩으로 나누시면 되고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최단거리는 A에서 P로 가는 거 먼저 따지세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P에서 B로 가는 거 따지세요. 따로따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가로 3칸, 세로 2칸, 총 5칸 걔를 3칸, 2칸 중복해서 나눠서 가는 경우 동시에 이쪽이에요. 가로 2칸, 세로 2칸, 총 4칸을 2칸, 2칸 이렇게 이게 2번 정답이에요. 그럼 3번 A에서 P를 거치지 않고 B로 하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하죠? 1번 빼기 2번 하시면 돼요. 근데 전체 경우에서 A에서 P를 거쳐 B로 하는 경우 빼면 P는 무조건 안 지나가겠지. P를 거쳐 하는 경우는 다 계산했으니까 저걸 빼내면 P는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3번에 1번, 2번을 보여주고 3번을 쓰는 이유가 저런 이유예요. 1번, 2번 알아야 3번 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설명드려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꾸 말 번복해서.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있네요. 얘는 책에도 좀 얼핏 보니까 책에도 이렇게 경우를 잡아놨죠. P가 될 수 있는 위치, 오른쪽 아래로 한 대각선의 위치. 여기에 P를 두고 각각 이쪽에 P가 있을 때, 이쪽에 P가 있을 때, 이쪽에 P. 그러면 어려워. 이건 더 어려워,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풀죠? 그러면 이거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풀면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가로,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각각 1을 쓴다. 근데 칸 맺고 가는 거예요. 여기는 2, 3, 4, 5, 6, 얘네들이 합친 7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여기는 1과 1을 합친 3. 그럼 문제는 여기인데? 여기는 할 수 있죠. 1과 3을 합친 4. 얘는 1과 4를 합친 5.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여기 구멍이 나는 바람에 여기를 여기다 어떤 경우, 여기는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요. 이걸 채워줘야 되는데, 원래 어떤 내가 수를 채우려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숫자와 왼쪽에서 오는 숫자 두 개를 더한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채워내려면 아래에서 오는 숫자 4랑 왼쪽에서 오는 숫자를 더해야 되는데 왼쪽에는 숫자가 없어요. 이쪽에서 길이 없잖아. 결론은 0과 4를 더한 얘는 4예요. 그냥 4.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만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9. 얘네들이 합치면 15. 얘네들이 합치면 22.
그럼 이것도 채워놓죠? 이 자리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없고 왼쪽에서 오는 거 4개. 여기는 9. 여기도 다시 4개. 여기는 4개, 4개 합치면 8가지죠. 이 위치는 밑에서 4개, 왼쪽에서 4개. 여기는 17. 여기는 32. 여기는 54. 여기 17. 여기 34. 합치면 66. 이거 2개 합치면 120.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칸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으면 해야죠. 아니요. 정말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저 일일이 다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는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냅니다. 그리고 요즘 이 문제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